이 동영상의 내용은 학문적으로 틀릴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음모론이고 소설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페르비틴이라는 각성제를 복용하고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페르비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아마 필로폰 또는 히로뽕이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페르비틴과 필로폰은 같은 약입니다. 같은 약인데 이름만 다르게 붙인 것입니다. 페르비틴이나 필로폰이나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물질인데 잠을 깨워주는 각성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정신분열증, 즉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 전쟁을 일으켰는데 집단 광기의 원인이 바로 이 각성제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여러 학자들이 푸틴의 정신병을 의심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 러시아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전쟁 지지의 상징 알파벳 G와 군중 집회, 정부의 선전 선동 등은 1930년대 독일 파시스트 정권들과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에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각성제가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페르비틴이라는 메스암페타민에 집단적으로 중독되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현재 러시아인들 역시 메스암페타민에 취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메스암페타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필로폰, 히로뽕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었는데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전쟁 무기를 만들 때 이용하였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가 자살 공격을 하기 전 복용했던 약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의 필로폰 남용은 결국 하와이 공습이라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일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섬을 공격했던 것처럼 중국은 대만 섬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이 조선의 병합을 정당화한 이론 중 하나가 내선일체인 것처럼 중국의 대만 병합의 당위성 역시 대만과 중국은 한 몸이라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을 외치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것처럼 중국은 1대1로 세계 여러 나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가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의 약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은 또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도록 친일파 앞잡이 매국노들이 설쳤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국에 병합되도록 친중파 앞잡이 매국노들이 설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에 친중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직간접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이익을 주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손해가 나도록 행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 역사로부터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현재 중국의 행보가 일제와 매우 비슷하고 한국을 병합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전혀 반대로 해석해서 일제 강점기 외기를 하면서 일본 놈 죽이자 일본 차 타는 놈 죽이자로 결론이 나는 것은 중공과 중국 앞잡이 매국노들의 공작입니다. 역사 관련 유튜브를 보실 때 조심하실 것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역사를 말하면서 결론을 그러므로 일본 놈들 때려잡자, 일본 차 타는 놈들 때려잡자, 일본 여행 가지 말자 하는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놈들은 항상 매국을 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일본이 세면 친일파 앞잡이 하다가 중국이 세지면 친중파 앞잡이 하는 놈들이라 역사를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일제강점기의 교훈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기억하고 미래의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해 올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제국주의 국가가 되려 하는 나라를 감시하고 대비해야지. 무조건 일본을 죽이자는 올바른 역사관이 아닙니다. 역사 외기를 하면서 일본 차 타는 놈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은 친중파 매국노입니다. 각성제는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광기를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악효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